그럼 이제 그 업종 가운데서의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기간 매수 강도 상위 종목 탑 20를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죠. 기간 전체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제 사람인 HR이 시총의 1.7%로 가장 강한 매수 강도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이 사람인 HR은 말 그대로 이제 구인과 구직하는 그런 그렇죠. 이제 포털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쪽에서 최근에 뭐 구직 활동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 증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으로 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관련주로서는 원티드랩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시장에 원티드랩. 원티드랩도 AI 채용 플랫폼을 가지고 구인과 구직자를 매칭해주고 성사가 됐을 경우 거기에 그 연봉의 뭐 7%, 5%를 이렇게 떼가는 그런 구조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람인 HR, 원티드랩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이제 흐름이 같이 만들어지는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대동기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대동기어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농기계 관련된 대동, 대동으로 이제 또 납품을 하는 대동 관련된 계열사거든요. 이제 대동이 주가가 좀 오르니까 대동 기업 쪽으로도 기관들은 플레이를 좀 하는 모습이 좀 눈에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식음료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이 CJ 프레시웨이, 제가 그 리오프닝 관련해서 음식료 중에서는 계속 이제 강하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CJ 프레시웨이였는데, 이 종목이 어제 매수 강도 강한 종목으로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J 프레시웨이가 어제 이제 23억에 가까운 돈이 이제 하루 만에 기관 투자가들이 돈이 들어왔는데, 반면에 외국인들은 어제 14억 정도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이 매수 금액은 2015년도 이후에 역대 랭킹 한 7위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이 있고, 나머지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금액들이 최근에 기관들이 매수한 역대 랭킹의 순위에 최근에 2022년도에 들어가는 종목 금액을 날짜를 제가 다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는데, 최근에 4월달 그렇죠? 들어와서 역대 랭킹 1위도 있었고 6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리오프닝 관련해서 기관 투자가들은 이 CJ 프레시웨이에 대해서 계속 자금을 좀 집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누적으로 제가 이제 그래프를 연초 이후부터 한번 그려왔는데요. 상업펀드에서는 뭐 중립 이하 포지션에서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이 없는 모습이고, 연기금에서 이 CJ 프레시웨이를 아주 강하게 3월달부터 지금 매집을 계속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관 중에서 투신도 강하게 최근에 매수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연기금과 투신의 힘으로 기관들의 전체 포지션은 중립 이상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기관이 사니까 물량을 이렇게 비워내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개인 투자자들이 팔고 기관들이 사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당분간 식음료 쪽에 상대적으로 이제 에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도 있고, 뭐 기관들의 매수 강도 측면을 따지면 CJ 프레시웨이는 좀 이익을 계속 극대화해가면서 가지고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음식료 관련된 부분들에 최근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 대표님하고도 지난번 이야기를 했지만, 음식료는 이렇게 이제 곡물 가격들 막 올라가서 원가 이제 올라가니까 판매 가격 이제 인상해 놓으면 좀처럼 안 내린다라는 거, 제가 이제 고추 참치 캔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죠. 어제 제가 이제 퇴근하는 길에 고추 참치 캔 4개짜리 하나 제가 또 샀거든요. 네. 4끼. 네. 야, 이거 4끼는 내가 확보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캔당 한 끼거든요, 제가. 네. 그래서, 야, 이 가격 참 안 떨어진다. 뭐 그런 생각을 전반적으로 어제 가격표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음식료 관련돼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실적 전망 추이라든지 몇 가지 지표들을 한번 데이터를 뽑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원가 올라가고 판매 가격 정가가 진행이 되니까 파란색인 영업이익 그리고 노란색인 EPS 추정치가 다 이렇게 상향 조정되는 거 보이시죠? 네, 실적 전망치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음식료 담당 애널리스트들이 영업이익과 EPS 추정치를 지금 올리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은 음식료 업종의 지수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원가 올라가면서 음식료 지수는 강하게 주가는 올라오는 그림을 볼 수 있고, EPS 추정치가 같이 올라오니까 주가와 EPS 실적과 주가가 같이 지금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 음식료주의 흐름이다. 그럼 밸류에이션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른쪽이 이제 PBR이고요. 오른쪽이 PBR이고 왼쪽이 이제 PER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ER은 지금 보시면 한 10배 정도 수준 거리가 되고 있죠. 음식료가 10배면 뭐 그렇게
비싼 느낌은 안 들으실 거고요. PBR은 지금 보시면 1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PER 10배 그리고 PBR 1배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도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CJ 프레시웨이의 실적 추정치 검은색 이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 추정치가 지금 보시면 작년도부터 해서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실적 추정치는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가도 주춤할 때 살짝 쉬었다가 다시 실적 추정치 올라가면서 주가도 지금 올라가는 그러한 그림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CJ 프레시웨이는 조금 실적 추정치 상향 조정과 함께 좋아지는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식자재를 유통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 그러니까 단체 급식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패밀리 레스토랑이라든지 이런 이제 외식이 많이 늘어났을 때 거기에 식자재를 유통하는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요 세 개 업체가 있는데 밸류에이션 조금 전에 봤지만 한 10배 정도 수준입니다. CJ 프레시웨이 그리고 연산산으로 7배.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부담이 없기 때문에 요 종목은 그래도 이렇게 시장이 좀 어수선한 가운데에서도 기관 수급도 들어오니까 조금 이익을 좀 끌고 가보시는 거 괜찮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일단 그 뭐 사료 네. 뭐 관련한 주식들은 뭐 엄청나게 폭등을 했죠. 네네네. 그래서 좀 조심하자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지금 식음료와 관련해서도 그동안 좀 많이 오른 거 아니냐. 네. 우리가 사실 지금 원가가 올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전으로 좀 돌아가 보면 식음료주 매력이 그러니까 그 투자자들에게 매력 있는 어떤 종목들은 아니었잖아요. 좀 약간 좀 재미없는, 네, 재미없는, 네, 소외주였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의 이 관심이 좀 사라지면 기업의 밸류하고는 상관없이 다시 하락, 그러니까 원자리로 가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음식료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그 원가, 곡물 가격이 원가고, 그다음에 고추 참치캔이 이제 판가죠. 근데 원가가 지금 많이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판가도 덩달아서 조금 올리긴 했는데 내년도가 되면 물론 내년도 저는 정말로 가봐야 되겠지만 또 이상 기후 현상도 나타날 수 있고 알 수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지금 불안한 이 그 곡물 인플레이션이 내년도에 원가가 이렇게 만약에 하향 안정화돼 준다면 판가와의 스프레드가 이렇게 더 벌어지는 사이클이 저는 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 그래서 내년도에 잘하면 이게 만약에 그림이 만들어지면 저는 음식료 업종은 빅사이클이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큰 사이클로 보시는 분들은 요 그림을 염두에 두고 계속 추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접근하기 좀 두렵다라면 뭐 쉬어가는 뭐 조정 시에 관심을 보셔도 되는데, 뭐 저는 음식료 쪽은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가장 지금 잘 방어해주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나마 시장에서는 괜찮은 업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네, 사모펀드 쪽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사람인이 무슨 호재가 있나요, 요새? 그죠. 사람인이 어제도 이제 원래 최근에 기관들이 관심이 없던 종목인데 어제 갑자기 이제 들어오는 모습이었거든요. HR 이쪽 별로 관심 없죠. 네네네. 사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혹시 뭐 재료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재료가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는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이제 지금 보시면 0.1%가 대부분이죠. 원래 이런 모습은 잘 안 보이거든요. 시총 대비해서. 이만큼 상호펀드에서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서두에서 보셨던 것처럼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사고 있는 특징적인 종목이 거의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 사모펀드 어제 매수강도 상위 종목이 좀 특징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하나, 와중에서 하나 체크를 한다면 사조 산업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지난주 목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사조 대림에 대해서 이 종목이 다양한 사업부가 있는데 뭐 사료도 있고 그다음에 식용유도 있고 육가공도 하고 하기 때문에 에그플레이션 관련해서 요 하나 종목만 사면 커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되니까 혹시나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조 대림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어제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윗꼬리를 좀 달고 마감이 되었거든요. 네. 그 이슈는 사조 대림이 이 2019년도에 인수를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사조 해표라고. 사조 해표라고 그러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브랜드가
제품이 식용유? 햇볕 식용유. 그렇죠. 햇볕 식용유. 근데 어제 식용유 관련된 기업들이 그쵸, 파묘 파묘 때문에 다 급등을 했거든요. 뭐 JC 케미칼 같은 경우는 상한가도 기록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조 대리미 사업부 하나가 식용유가 있기 때문에 덩달아서 어제 사조 대리미 상한가를 이제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뭐 이런 이슈들은 하나 얻어 걸린 거니까 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막 칠 때가 조금 분할로 비중을 좀 줄여줄 때가 아닌가 싶고요. 대신에 이제 사조 산업이 이제 이렇게 포착이 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최근에 주가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 사조 산업으로 또 한번 트레이딩 관점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기금 쪽을 한번 볼 텐데요. 우리 CJ 프레시웨이가 연기금과 투신이 최근에 이제 매집을 하고 있는 누적수 매수 포지션을 봤는데 역시 CJ 프레시웨이가 연기금에서 가장 매수 강도가 강했던 종목이고요. 자, 요즘 화학주가 상대적으로 다 재미없습니다. 네, 화학주가 유가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화학은 기본 가장 기초되는 원가가 유가 베이스거든요. 유가 베이스. 그리고 다양한 화학 제품이 있잖아요. 네. 화학 제품은. 경기가 지금처럼 중국도 그렇고 이렇게 부진하면 화학 제품 가격은 올리지 못합니다. 근데 유가 베이스로 한 원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스프레드가 어떻게 될까요? 이 축소가 되는 이 부분. 그럼 실적에 대해서 기대할 수 없는 이 부분 때문에 화학주들은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이 와중에도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는 종목이 있으니 그 종목이 바로 롯데정밀화학이고 어제 연기금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이제 이야기 우리가 방금 했었던 가볍게 했었던 팜유 관련된 그 그렇죠. 이슈와 관련돼서 수혜주라고 롯데정밀화학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해 연초 이후에 롯데정밀화학의 수급 포지션을 한번 제가 그려봤는데 다른 일반적인 화학주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모펀드는 좀 팔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사모펀드 환매하면서 매도하면서 롯데정밀화학도 좀 팔고 있는데 그 물량을 연기금이 다 받아가고 있고요. 투신에서도 다 이렇게 물량을 받아가면서 전체 기간 포지션은 중립 이상으로 지금 강하게 지금 누적 포지션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은 뭐 거의 큰 움직임이 없고요. 반면에 이 롯데정밀화학에 대해서 개인들은 다 지금 주식을 팔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롯데정밀화학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요 제품 중에 롯데정밀화학의 주요 제품 중에 뭐 가성소다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이 있고 ECH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을 만드는 원가는 크게 파란색인 글리세린이 있고 그다음에 빨간색인 프로필렌이 있는데요. 이 롯데정밀화학은 ECH를 만들 때 주로 이 프로필렌이라는 걸 가지고 이 ECH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원가가 별로 움직임이 지금 없죠. 근데 글리세린이라는 이 부분이 최근에 이제 팜유 이슈로 인해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리세린으로 이 ECH를 만드는 부분은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롯데정밀화학의 프로필렌 기반으로 만드는 ECH가 원가 경쟁력도 있고 전반적으로 이 ECH 가격 상승 기대감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팜유 가격의 상승 수혜로 지금 어제 주가가 상대적으로 강했던 종목들은 인도네시아 안에 팜유 그 생산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전반적으로 주가가 강했거든요. 그거 외에 이제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 요 롯데정밀화학이 대표적으로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물 한 잔 드시죠. 네네네. 네. 아까 사람인과 관련해서 지금 잠깐 그 관련된 뉴스를 좀 보니까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역시 리오프닝에 대한 그 채용 시장이 다시 활발해지지 않겠냐. 그 다음에 지금 증권사의 그 사람인에 대한 목표 주가가 목표 주가 대비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이 한 65% 낮다. 괴리가 많이 벌어졌다는 거죠. 괴리감이 있다. 그러니까 요것이 지금 그 사람인에 대해서 매수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네네. 네. 자, 이제 우리가 그 매출을 생각을 하면 매출은 P 곱하기 Q라는 걸로 이제 정해지잖아요. P가 가격이고 Q가 이제 수량인데 방금 말씀하셨던 사람인 같은 경우는 Q가
채용 시장이 이제 활발하게 막 뭐 되는 부분들, 정규직 채용이 만약에 활발해지면 이 Q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인건비가 많이 전 세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 그게 이제 P가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P와 Q가 동반해서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인력 채용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인 HR, 그다음에 원티드랩 이런 종목들이 그 관련된 관련주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요거는 이제 그 롯데 정밀화학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려고 가지고 온 이제 어제 삼성증권의 조현열 우리 연구원님의 이제 코멘트거든요. 그래서 팜유 수출 중단으로 인해 가지고 곡물, 식용유 가격 급등이 나왔고 이것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53%가 이 인도네시아산이거든요. 이 팜유 관련해서. 근데 자국 그 물가가 불안해지니까 식용유 가격 치고 하니까 이거 수출을 막아버린 거죠. 이래버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관련 종목들이 다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다. 그래서 팜유 수출 중단이 팜유라든지 조금 전에 이제 그 ECH의 원가 중에 하나인 글리세린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게 전반적으로 이 롯데 정밀화학한테는 좀 수혜로 볼 수 있다라는 것까지 이 팜유 이슈 관련해서 하나 공부해볼 만한 기업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참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툭툭 불거지면서 그게 네. 이슈가 되고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 보면은 참 알 수가 없어요. 자, 알 수는 없는데 우리가 기업이라든지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 포인트라든지 그 보통 키팩터라는 게 있거든요. 네. 키팩트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런 이슈들이 딱 만들어졌을 때 팜유 수출 중단, 팜유 가격 급등, 그러면 인도네시아의 그 팜유 공장 가지고 있는 JC케미칼, 뭐 이렇게 연결을 바로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산업 공부라든지 종목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그게 다 이제 수익으로 연결되니까 네. 누가 빨리 캐치하느냐거든요, 그죠? 예. 근데 어제는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이 시가부터 워낙 강하게 들어오니까 거의 뭐 시초가가 상한가 부근에서 어제 JC케미칼은 출발했는데 어쨌든 뭐 이번에 딱 그 종목을 못 먹더라도 다음에도 언제든지 이러한 사이클, 이러한 이슈들을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기업들, 키팩터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네네네. 그래서 투신에서도 롯데정밀화학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한국 가구가 가구 주식이 아니고 가구를 하긴 하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에그플레이션 때는 음식료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 그런 쪽으로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국 가구 쪽으로도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제지주 이야기도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죠? 펄프 가격들 막 올라오고 하니까 그래서 뭐 제지주도 일부 페이퍼 코리아라든지 제지주까지 투신들은 조금 수급이 잡히는 그런 모습이 투신 쪽의 포지션의 좀 특징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까지가 이제 투신 관련된 흐름들을 봤는데 외국인들 쪽을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팔아 제끼면서도 사는 종목들이 네네네. 사는 종목이 있는데, 이 팜스토리가 제가 이제 그 표로 보여드렸던 선진이라는 종목이 있고, 그 밑에 팜스토리, 팜스코, 뭐 이런 종목들, 즉, 양동과 사료를 같이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이 팜스토리 종목입니다. 어제 상대적으로 또 이들 관련주들, 사료 관련주들도 다 전반적으로 좀 강한 모습이었거든요. 이 외국인들이 좀 집중하면서 이슈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와중에서도 IT주 중에 사는 종목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공부를 좀 하고 있는 ISC, 테스나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기관들은 소폭 차익 실현이 나왔는데 외국인들이 오히려 물량을 좀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소켓을 하고 있는 ISC, 그다음에 테스트 CIS 쪽을 하고 있는 테스나,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집중적으로 좀 편입하는 그런 모습이 좀 특징적이었고요. 뭐 그 철강 관련해서 문배 철강이라든지 NI스틸이라든지 철강주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 이 종목들의 시가총액이 좀 작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조금만 사도 이렇게 좀 편입되는, 잡히는, 포착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지금 같습니다. 팜스토리, 그러니까 사실 그 사료 관련주들은 사실 우리가 다 위험하게 보는 섹터 중에 하나잖아요. 네네. 지금 너무나 너무 폭등을 올랐기 하니까. 때문에 그렇죠. 네네. 일단 우리가 이 외국인 매수라고 해서 무조건 믿을 수만도 없는 게 검은 머리 외국인도 있다는 거. 그렇죠. 예. 예.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들의 경우는 사실 뭐 우리 노란머리 외국인들보다는 검은머리 외국인들, 그다음에 이제 CFD 계좌를
좀 활용하는 좀 약간 선수분들이 매매를 하면 저게 외국계 계좌로 잡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외국인 매수 강도 상위 종목들 중에 뭔가 좀 하려고 한다. 그러면 좀 편안하게 하시려면 이런 종목들, 증권사 리포트가 있는 종목들, 그리고 추정치, 이익 추정치가 다 나오는 종목들 있죠. 네. 그런 종목들 위주로 뭐 보시는 게 맞겠죠. 네. 자, 이제 사모펀드. 사모펀드에서 팔고 있는 주식들 어떤 게 있을까? 자, 어제 좀 특징적인 게 조금 전에 우리가 팜유 관련해서 인도네시아의 공장을 뭐 수년 전부터 가지고 있어서 어제 시가부터 거의 상한가에 육박하게 상승했다라는 종목이 이 JC케미칼이었는데 오히려 사모펀드는 어제 상한가에 올라가니까 조금 차익 실현 발빠르게 또 사모펀드에서는 차익 실현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제 좀 특징적인 저는 그림이었습니다. 아, 뭐 그렇게 길게 가는 테마라고 보지 않는 건가? 일시적 현상. 네네, 그렇게 보는 건지 어쨌든 오늘을 한번 흐름을 또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시장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테마들로 자금이 더 또 쏠릴 수도 있거든요. 가는 종목이 더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시가 출발할 때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종목들은 보시면 뭐 특별하게 제가 봤을 때는 뭐 금투스 홀딩스라든지 일부 종목들 뭐 그냥 0.2%씩 이렇게 매도를 하는 모습인데 뭐 OLED 관련주도 보이고 2차전지 관련주도 보이고 네, 이런 모습으로 그냥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연기금 쪽에서 매도라는 쪽은 보면 어제 의류 관련주들이 좀 빠지는 모습이었거든요. 갭 있잖아요, 갭. 네네. 갭이 그 실적 발표 나오고 갭이 어제 큰 폭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의류 관련주 쪽으로도 어제 실적 그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연기금 쪽에서는 한세 실업에 대해서 어제 가장 강하게 매도가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 좀 특징적이었네요. 그래서 이 의류 OEM 쪽으로 차익 실현이 전반적으로 어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리오프닝 관련해서 의류주 쪽으로 만약에 트레이딩을 좀 하셔서 수익이 좀 나신 분들은 어제 기관들이 의류 OEM 쪽으로 전반적으로 좀 일부 차익 실현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으니까 거기에 같이 조금 비중을 조금 줄여주는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세실업뿐만 아니라 뭐 영업무역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으로 어제 의류 OEM 쪽으로 차익 실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좀 연동해서 일부는 좀 비중을 움직여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게 전체적인 우리가 여기에서 그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무엇을 사고 파는지 그리고 또 이게 사실 오늘만 보는 게 아니라 어제 그제 계속 우리가 좀 연속해서 네. 보면서 흐름을 좀 이해하면 네 아무래도 좀 투자하시는데 참고가 되겠죠. 지금 자동차 지수 뭐 준비하신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네네, 한번 볼까요? 지금 네. 자동차주 1년 이상 물린 분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실적 발표 이게 트리거가 돼서 지속적인 어떤 추세 상승의 시작이 되는 거냐 네. 아니면 역시 또 일시적 반등으로 다시 또 내려가는 거냐 이거에 대해 아마 고민이 많을 거예요. 네. 그 지난번에 제가 요 그래프를 조선업 지수를 요 그래프로 가지고 와서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어느 정도 일정한 좀 패턴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기관들이 어느 정도 이제 그 바스켓으로 채우고 나면 그 전체 그 조선 업종이 좀 조정을 받더라라는 컨셉으로 이제 지난주 수요일 정도에 아마 화요일 수요일 정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동차 업종도 똑같은 컨셉으로 제가 한번 그려와 봤습니다. 이 파란색이 자동차 업종의 지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주황색이 5일 누적으로 기간 순매수 대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밴드를 이렇게 딱 그려보면 한 9,500과 요 10,000 정도 사이에 가깝게 육박을 하면 단기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채웠기 때문에 다시 조금 비우는 그런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좀 나왔다라는 것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자동차 지수가 거의 9,500 정도에 좀 육박하는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9,500과 10,000 사이에 수급이 단기적으로 찼을 때 그 다음에 자동차 지수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참고를 해보면 조금 수급을 다시 바스켓으로 좀 약간 차익 실현 비우면서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조정받는 케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비중 채우면서 주가가 자동차 업종이 전반적으로 올랐는데 여기에서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 급하게 좀 추격한 매수할 자리는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단기로 트레이딩해서 이번에 편입성 하신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한 3분의 1 정도나 한 절반 정도는 일단 한번
챙기고 다시 한번 수급이 비었다가 다시 들어올 초입에 다시 한번 좀 사들이는 거 그런 전략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제 실적 발표 잘 나왔고 특히 기아차를 중심으로 기아차가 보니까 친환경 자동차 비중이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적 숫자도 잘 나왔고 오늘 움직임은 뭐 크게 나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급이 어느 정도 목에 좀 찼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우리 따라가면서 굳이 대응할 필요는 없고 추후에 다시 한번 이 수급의 흐름이 한번 눌림목이 나올 때 그때 한번 이 밴드를 가지고 말씀드릴 때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